네,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더마카가 이번 한 주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월수금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다음에 화목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가 저와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오늘 유달리 더 일찍 일어나긴 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도 새벽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여야대로 확 당겨서 일찍 할까요? 아이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댓글 소개 좀 잠깐 해주실래요? 네. 박정환 님이요. 종빈님 좋은 아침입니다. 힘찬 월요일인데 드디어 수능이 코앞이라 고3 엄마는 괜히 긴장되는 월요일이네요. 다 잘 될 거예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웃는 표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행동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는 발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걸으시고 기침을 하실 때는 입을 뒤집어 쓰고 하시고 TV 틀지 마시고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그냥 살금살금 조심조심. 너무 많은데요. 그냥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다 잘 거다는 너무 의례적이잖아요. 네, 합격 맛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잘 보고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좀 전해드릴 뉴스가 많기 때문에 바로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리포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배신 대구고공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부터 대검이 허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소를 하지 않은 배경인데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노만석 대행이 입장문을 통해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오늘 출근길 도어 스태핑해서 입장 밝힌다. 10시 30분이죠. 그러니까요. 요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인데 민주당 등에선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를 한다라는 게 검찰의 기준이다. 근데 오히려 그 구형량보다 더 높게도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했지만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선고 형량과 구형량을 비교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일부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얘기한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저는 삐딱선을 타고 다른 점을 좀 하나 지적을 해보겠는데요. 자, 1년이 지나면 검찰청은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미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갈립니다. 그러면 공소유지는 어디서 맡습니까? 공소청이 맡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수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항소 문제를 놓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누가 어디서 역할을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자,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뉜 상태에서 그러면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 체제에서는 수사검사가 공판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졌을 때는 그러면 중수청의 검사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공판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공판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항소 여부 결정 과정에서 중수청도 입장을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그다음에
공소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항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이번 이 건으로 지금 제기가 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김기표 의원한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보니까 총리실 산에 TF 꾸려가지고 이제 세부 어떤 실행 계획을 짜고 네, 있다고 하는데 있죠.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관련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장관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에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는 일본은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건 그 문건이 복원이 됐고 그래서 문건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건 작성자가 누구냐? 검찰과 소속의 안모 검사랍니다. 검사라는 점에 일단 밑줄 긋고 그다음에 문건 내용이 뭐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 권한남용 지적으로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첫째, 다수당은 수적 유의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 들어 25건 법률안을 일방 처리했다. 둘째, 다수당은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무정지 목적으로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 셋째, 헌정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이 대외 불확정성으로 엄정한 상황에 처한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켰다. 라고 지적을 했고 문건 말미에 다수당은 상권분리 원칙마저 저버린 채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 라는 결론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그걸 정리해 놓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눈길을 끌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시기적으로 또 이걸 들고 갔던 시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성재 당시 장관이 이 문건을 12월 4일 오후 4시쯤에 보고를 받은 뒤에 오후 6시 42분쯤에 수정된 최종본을 받았고 10분 후인 6시 52분에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삼청동 안가로 갔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여러 명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이걸 들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지 오래돼서 연말도 대구에서 한번 저녁 목적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문건을 왜 들고 가느냐. 계엄 직후에 그런 연말 회동이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럼 이 일보를 전할 때 전해드리는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빨간 파일을 들고 왔다. 삼청동 안가에. 여기서 결국은 종합할 수 있는 게 뭔가 대책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튼 이런 문건이 나왔고 이 문건을 박성재 장관이 어떻게 수신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정황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이유를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물증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윤영기 님이 공무원이 공무하라고 했더니 반란을 도모하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네, 법무부 장관, 검사 그리고 이 삼청동 안가 모임을 했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법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 문건 작성 그다음에 삼청동 안가 모임 모두 12상 비상계엄 선포 이후잖아요. 직후죠 정말. 해제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사나 법률가들이라면 계엄의 이 위헌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히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논리를 개발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후에 정말 이러한 논리들이 계속 전파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걸 엉뚱한 데 쓰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머리에 많이 입력시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네, 아직도 이 안가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당 부분 혐의 입증이 그리고 어떤 처벌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 측에 금 거부기를 건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 성격이 당선 축하용이 아니라 자리 청탁용인 것으로 김건희 특검이 파악을 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2년 3월에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3월을 강조했느냐. 당선 축하용이 되려면 대선 직후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특검은 전달 시점을 4월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배용 전 위원장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가 2022년 7월에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파악을 했는데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국가교육위원장 적임자다. 위원장을 하고 싶다. 주변 대학 교수들도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나를 많이 추천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좀 해석해 주신다면요. 자, 당선 축하용이었다면 당선 직후에 줘야지 왜 한 달씩이나 묵혀서 주느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 제기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배용 전 위원장이 임명된 시점이 2022년 9월이에요. 근데 이 그 9월에 임명됐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4월에 금 거부기로 밑자락 깔고 7월에 본격적인 자기 어필에 들어갔다. 청탁에 들어갔다. 그래서 자리를 따냈다. 그 결과가 9월에 임명이다. 시간 전개 상황만 놓고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뇌물 관련된 수사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해외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가방을 준 걸로 확인된 사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란 속에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이 가방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리포트에 나오는 가방이라고 하는 게 100만 원이 넘는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이라고 합니다. 뭐 무슨 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 덕분에 전 국민이 명품 브랜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저 비비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과거에 김건희 씨가 특검 출석할 때도 이 신발을 신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번에는 로저 비비에라고 하는데 아무튼 김기현 의원이 이 그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겠는데요. 첫째, 사회적 예의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 예의도 아니고 사회적 예의는 도대체 뭡니까? 예? 아니 그 사회적 예의가 명품을 제공하는 거라면 옛날 옛적에 왕자에 오른 사람에게 진상을 하는 거 말고 저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사회적 예의 표시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 지식이 짧아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행자한테 사회적 예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닐 거고 그럼 도대체 사회적 예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일단 궁금하고요. 게다가 김건희 씨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언어일치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기막힌 언어일치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것도 함께 궁금하다는 점이 첫째고 두 번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던데 업무 협력에 왜 배우자들이 나섭니까? 응? 김건희 씨는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고 내조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들의 업무 협조에 끼일 이유도 없고 끼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도요. 촌철님들이 박빛나라님이신데요. 모든 길의 끝은 김건희라고 써주셨고요. 신원섭파님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역시 이런 내막이 있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통일교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때의 어떤 대표 경선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건희 씨가 그다음에 윤영호 당시 그 세계 본부장한테 뭐를 고맙다라고 이제 하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고맙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아무튼 뉴스를 이렇게 저 따라가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내지 기막힌 신조어들이 등장을 종종 하거든요. 사회적 예의라는 걸 저는 이 개념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실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국회에 나와서 이번 주 안으로 팩트시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번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기자들이 또 계속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안 나오고 있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데 이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안 부르죠.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줄여서 원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어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원잠 지원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받자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 파지티브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별도 공지를 내놓습니다. 별도 공지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는 국내 건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측의 전반적인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또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그세스비 국방장관이 한국 내 원잠 건조를 지지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국방부가 별도 공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미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팩트시트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이 가능한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이 바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라는 겁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유수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역시 또 필라델피아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과 업계 소식통들이 뭐라고 전했냐면 한미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미 조선소 투자를 통한 자국 내 원잠 건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 상무부가 원잠 만들려면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미국 내에서 해야 된다. 이 지금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미국 내에서 다른 부처에 제동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보도는 이미 전에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동의 내용이 뭐였나가 궁금한데 결국은 이 문제, 건조 장소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일부 부처, 그게 상무부, 여기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치열한 막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수요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뵙겠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